자, 오늘은 여러분들 8번째 얘기 Office Procedure, 어떤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어떤 절차에 관련된 몇 가지 단어를 배우는데요. 자, 그 전에 역시 잔소리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들으시는 분 계시더라고. 내가 하는 얘기 중에 맨날 하는 그 썰, 그냥 헛소리, 그냥 그것만 더 신경을 쓰시는 분 계신데, 뭐, 고맙습니다. 그렇게라도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오늘 질문이요. 저 우리 여학생, 사실 그 대부분 사람들은 그 LC가 RC보다 성적이 좀 높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는 오히려 RC가 더 높다. 나는 LC가 더 문제다. 정말 안 들린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니, 너무 막연하잖아. 그렇게 물어보면 나 어떻게 해? 뭐 이비인후과를 가봐라. 뭐 그렇게 얘기해? 뭐? 아주 그 구체적으로 조금 내가 뭐 알만한 얘기를 좀 해야지. 그치? 너무 넓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러고 도망가면, 그걸 내가 어떻게 지금 다 얘기해. 자, 근데 그냥 하나만 얘기할게요. RC보다 LC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 성적이 급하죠? 그러면 RC 공부하듯이 LC를 공부해요, 먼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RC 실력이 높다는 얘기는 일단은 해석 능력이 좀 좋다는 얘기예요. 어휘력과 더불어서. 그렇지? 그러면 그 해석 능력을 가지고 파트 1, 2, 3, 4에 나오는 문장들을 외워버려. 알겠죠? 외우세요. 자, 외우셔서 기본적으로 어떤 문장이 많이 흘러나오는지를 미리 알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정말 안 들려도 그렇게 외우고 있으면 몇 개는 들려 하다 보면 맨 문제는 더 맞게 돼 있어. 알겠죠? 그런 식으로 RC 컨셉으로 LC를 덮어버리라고. 일단 그게 처음 시작이야. 그래 놓고 이제 LC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항을 몇 개 추려서 공부하셔야 돼. 알겠죠? 지금부터 여러분들 먼저 걱정하신다면 사실 뭐 LC에 대한 기본기 뭐 많잖아요. 뭐 발음 공부도 시작해가지고, 그치? 그 어느 세월에 할 거야.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지. 다음 달이면 성적 나와야 된다고, 그치? 안 돼. 스트레스 받지 말고 RC를 오히려 극단적으로 높이든지 RC 공부로 LC를 하든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세요. 알겠죠? 내 말 믿어. 자, 다시 얘기할게, 여러분들. 자, 일단은 오늘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단어 중에 자, 이런 단어 있었어요. 분명히 가이드라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가이드라인은 토익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물어본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가이드라인의 어떤 느낌은, 잘 보세요. Please read the guidelines before doing your task. 일을 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읽어보세요라고 한다면 이 가이드라인의 느낌은 보통 어느 단어와 일치하냐면 바로 이 단어. instruction. 그렇죠? 어떤 지시사항. 가이드라인 보통 같이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알겠죠? 가이드라인과 인스트럭션은 보통 같은 개념으로 취급을 많이 해요. 특히 이런 오피스 프로시저의 안에서는요. 알겠죠? 그 다음 2번 The memo from the boss. 보스가 메모를 남겼어. Said that we should keep cleanliness in the office. 사무실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청결히 해야 된다는 메모를 남겼대요. 이 메모 같은 경우는 보통 자 message, comment, demand, speech. 메시지죠. 그렇죠? 보스의 어떤 메시지입니다. 알겠죠? 뭐 이 정도는 뭐 알 거라고 믿고요. 다음에 3번에 I was asked to attend a seminar about company safety. 회사의 안전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나는 요청을 받았다. 세미나의 느낌은요. 기본적으로 그룹 스터디, 그룹 워크, 그룹 서포트, 그룹 디스커션 어느 정도 다 될 것 같죠? 근데 세미나의 느낌은 보통 토익에서는 디스커션 쪽이에요. 논의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세미나야. 알겠죠? 이게 그냥 세미나가 아니라 디스커션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4번에 You may consult HR department if you have question. 질문이 있으시다면 HR 부서에 컨설트를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치? 이 컨설트라는 느낌의 단어는 기본적으로 call, ask, see, listen. HR 뭐라고 그랬어요? 홈룸 아니지? HR, Human Resources, 인사부라고 그랬죠? 인사부에 컨설트, 문의해 주세요. 여기서 ask하고 컨설트는 같은 개념으로 많이 쓰입니다. 알겠죠? 어떤 상담이 아니라요. 우리 보통 컨설팅은 상담이잖아. 근데 토익에서는 상담이라는 뜻도 잘 안 나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얘기, procedures, 절차라고 했어요. procedures are important to know the basic system of the work. 이때 보통 시스템.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도요. 토익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는 method라는 단어와 가장 많이 일치를 합니다. 알겠죠? 싱크로율이 method 쪽이에요. 그래서 자, 어떤 일, to be done, 끝내야 되는 어떤 일의 베이직 시스템, 기본적인 시스템. 이것들 기본적인 시스템은 기본적인 절차, 방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베이직 시스템, 보통 우리는 시스템 말은 많이 하는데 토익에서 시스템은 정확하게 어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 베이직 바로 어떤 단어? method랑 가장 일치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가이드라인, 메모, 세미나, 컨설트, 시스템 이런 단어만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쓰는 어떤 단어의 느낌과 좀 다르죠? 이런 것들이 바로 토익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LC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잠깐 볼게요. 자, Mr. Jones was hired in a company. He is now having a meeting with the HR department. 해놓고 Miss Kent가 묻습니다. Miss Jones, let's continue with the discussion. Do you know what an SOP is? 했더니
미스터 존스가 Yes, ma'am. It's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란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예요. 이것은 is made up of, be made up, made up with, made up of 하면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뭘로? On how to perform a task.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 어떤 말을 쓰는 게 좋으냐라는 건데 자 사실 이거는 뭐 SOP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자 Management Steps Work Understand 중에서 이 step이라는 단어가 계단의 의미가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요? 어떤 단계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perform a task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단계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스텝이란 말로 많이 쓰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스 켄트가 Very good SOPs also include the company's rules and regulation. SOP라는 것에는 회사의 룰과 regulation이 있는 거군요. Every employee, 모든 직원들은 must blank all of them, 그것 모두를 뭐 해야 된다? 라는 말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지켜야 될 말 몇 번 써야 될까요? 모든 직원들은 그것을 그렇죠. 이해를 해야 되겠죠. understand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미스 켄트가 The blank created this SOP manual. 자, 누가 경영진에서 이 SOP 매뉴얼을 만들었죠. For new employees,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Please read it carefully. 잘 읽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I will, thank you very much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상황이 지금 토익에서 나오는 어떤 문장 그대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토익에서 약간 특화될 수 있는 바로 어느 쪽이에요? 사무실 환경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전문적인 용어 SOP 같은 것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SOP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SOP를 위주로 한 어떤 단어 상황에서 토익에서 나오고 있는 매니지먼트라든지 스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언더스탠드 같은 단어가 같이 묻어나올 수 있다는 게 바로 토익에서는 중요한 소스가 된다는 것이죠. 잊지 않으셨죠? 제가 몇 번이나 설명드렸어. 알겠죠? 토익은 비즈니스 잉글리시는 아니에요. 알겠죠? 하지만 비즈니스 상황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체력 단계는 이런 사무실 환경에서 좀 강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몇 가지 단어에 대한 어떤 부분과 더불어서 문법에 대한 사항을 얘기할 텐데요. 또 얘기합니다. 이 어나 언을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그거 다 빼고요. 문장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문장만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지겨워하시더라고. 알겠죠? 그래서 좀 지겨워하는 건 빼고요. 잘 봐. An employee of the company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an employee of the company works 5 times a week입니다. 자, 어떤 회사의 직원들은 어떤 직원들이 아니라 직원 한 명은 an employee는 works 5 times a week. 일주일에 5번 일한다란 말이죠. 그렇죠? 이럴 때 employee 앞에 뭘 써야 돼? on을 쓴다는 겁니다. on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worker 앞에는 on이 아니라 뭘 써요? a worker of the company. 그죠? 어떤 회사의 직원, 똑같은 직원이라는 뜻이지만 employee라는 앞에는 on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모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이고요. work는 기본적으로 자음이기 때문에 어를 쓴다는 거죠. 뭔지 알죠? 이거예요. 그죠? 이 문장 자체는 바로 토익 문장이고요. 자, 그리고 employees of the company, 회사의 직원들은 이라는 복수형을 쓸 때는 앞에 on이나 어나 다른 말 쓸 필요 없어. 그냥 employees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것이죠. 알겠죠? 복수형일 때는 자, 직원들은 일주일에 5번 일한다 라는 거의 똑같은 의미지만 하나는 on, 하나는 하나는 아무것도 없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바로 이런 부분이 실제 토익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좀 흡수가 될 수 있냐면 I received a blank today. 내가 오늘 뭘 하나 받았다. 메모를 하나 받았다. 이럴 때 어가 있으니까 그냥 뭘 쓰면 돼요? 메모만 쓰면 되죠. 그렇죠? 정답이 A번이고요. About the changes on the SOP.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SOP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절대로 그냥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직장인 분들이 이런 걸 또 원하시더라고요. 이 토익에 연관되는 어떤 부분이 자기 직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떤 상당수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막상 예전에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제 수업을 들으셨고 그 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셨어. 취업을 하셔가지고 회사 다녔는데 그 회사가 하필이면 외국계 회사야. 그랬더니 또 이제 오신 거야. 분명히 옛날 한 4년 전에 수업을 들으신 분인데 지금 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봐도 이제 솔직히 말해서 학생 시절 때는 뽀송뽀송하다가 이제는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토익 공부했을 때는 그냥 막연히 점수 따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들으니까 훨씬 더 현실감이 부여되더라. 내가 회사 생활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정말 쓰더라.
실제 내가 외국에 사니까 더 그 느낌이 오신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구성해 놓은 어떤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접목 현상, 그렇죠? 이 토익 수업을 공부하시는 분들, 이 토익 점수를 따겠다는 어떤 분들의 연령층이 다양한다는데 어떤 포착을 둔 거거든요. 바로 이쪽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취업을 해서 기본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떤 맥락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가지고 계셨다가 여러분들 단지 토익 성적이 나오면 그걸로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따로 잘 모아놓으셨다가 회사 생활에서 한 번 정도 열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알겠죠? 이 SOP 같은 단어는 실제 회사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2번에 A blank should have good relationships with employee. 자, 누가? 앞에 어가 있으니까 boss. 인디비주얼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인디비주얼 앞에는 어가 아니라 뭘 써야 돼요? on을 써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문법 사항이죠. 자, 정답은 A번이었고요. 다음 3번에 오피스 앞에 뭐가 들어가느냐 했죠. 사실 이거는 좀 의견이 좀 분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건 간에 오피스란 단어가 앞에 모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가 아니라 뭘 써야 돼요? on을 쓸 수 있고요. 뭐 더 오피스를 쓸 수도 있겠죠. 더 오피스를 쓰면 그 사무실이 되는 거고 on 오피스를 쓰면 그냥 사무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office needs to be organized for efficient work입니다. 효율적인 일을 위해서 자, 사무실이 organized 정리돼야 된다. 근데 그 효율적인 사무 환경을 위해서 정리를 하려면 어떤 특정한 사무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는 그냥 on 오피스가 아니라 더 오피스를 쓰는 게 낫고요. 그 사무실을 지칭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사무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할 때는 그냥 on 오피스를 쓰는 게 낫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on 오피스라는 어떤 문장이 더 적절한데요. 여기선 답이 없습니다. 알겠죠? on도 되고요. 더도 됩니다. 자, 거기까지 일단 오늘 사항 기본적으로 알게 했던 단어와 문법에 대한 간단한 정리였습니다. 여러분들 복습은 어떻게 해요? 크게 소리를 내서 읽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